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많은 분들이 나도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처는 너무나도 깊고 생생해서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상처의 본질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정말 그 고통은 PTSD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이름의 상처일까요?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와 같은 이들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후 겪는 고통을 PTSD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정신분석 전문가들은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PTSD가 발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충격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이 겪었던 끔찍한 기억, 혹은 삼풍백화점 붕괴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의 생존자들이 느끼는 고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끔찍한 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총기 난사와 같은 끔찍한 사건을 목격하거나 겪은 사람들. 바로 이런 극단적이고 폭발적인 사건들이 PTSD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아무리 고통스러웠다 하더라도 그 학대의 강도를 전쟁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상처의 경중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CPTSD입니다. 1992년 주디스 허먼이라는 학자에 의해 처음 제안된 이 개념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정신적 학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트라우마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PTSD가 한순간의 거대한 폭발로 영혼을 파괴한다면 CPTSD는 수년에 걸쳐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독과 같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한 사람의 자아상,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을 완전히 뒤틀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모든 학대 피해자가 CPTSD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트라우마는 사탕처럼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드물고 개인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 학대에 노출되었다면 CPTSD를 겪게 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PTSD와 CPTSD는 어떻게 다를까요? PTSD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는 플래시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쟁 참전 용사가 마트에서 갑자기 큰 소리를 들었을 때 순식간에 마트라는 현실은 사라지고 포탄이 터지는 베트남의 정글 한복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억이 현실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끔찍하고 해리적인 경험입니다. 또한 PTSD 환자들은 극도의 과각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편집증에 가까운 경계심을 보입니다. 마치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전쟁터에 계속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대개 몇 달간 지속되며 많은 경우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반면 CPTSD에서는 이처럼 극적인 플래시백이나 과각성 반응이 드물게 나타납니다. CPTSD의 고통은 훨씬 더 내면적이고 관계적입니다. 주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오랜 시간 너는 쓸모없어, 너는 부족해라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내면화하고 자기 자신을 결함있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둘째,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타인을 믿지 못하고 극도로 경계하거나 반대로 자신을 구해줄 새로운 대상을 절박하게 찾아 헤매며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반복하게 됩니다. 셋째, 감정 조절에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사소한 일에도 주체할 수 없는 분노나 슬픔을 느끼고 만성적인 공허함과 우울감에 시달립니다. 넷째, 해리 증상을 보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 위해 마치 내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끼거나 중요한 기억들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PTSD가 외부의 위협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이라면 CPTSD는 내면이 서서히 붕괴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PTSD가 허리케인처럼 모든 것을 한순간에 휩쓸고 지나간다면 CPTSD는 수십 년에 걸쳐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서서히 침식시키는 것입니다. 문화 또한 트라우마의 증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정신적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신체적인 아픔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심리적인 증상으로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처의 원인과 증상이 다른 만큼 치유를 위한 접근법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PTSD는 충격적인 사건의 기억을 재처리하는데 중점을 둔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나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과 같은 기법들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CPTSD의 치료는 훨씬 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다루는 것을 넘어 무너진 자아상을 재건하고 건강한 관계 맺는 법을 다시 배우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격 전체를 다시 세우는 것과 같은 지난한 작업입니다. 혹시 당신이나 주변의 누군가가 오랜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을 단순히 PTSD라고 단정하기보다는 CPTSD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처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 상처에는 분명한 이름과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과 공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상처로 힘들어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